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2차 시험 원가 관리회계 이제 강평하는 날입니다. 자, 2023년 세무사 2차 시험 원가 관리회계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평이하게 나왔다. 방금도 제가 올해 동차로 본 학생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다 맞췄대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나오고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 나온 거라서 그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같이 시험 본 사람들하고 맞췄는데 다들 원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업만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가지고 연습만 하셨다면 올해 원가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자, 보시면 풀어보겠습니다. 3번. 회사는 2001년 초에 설립되었어요. 설립됐으니까 기초는 없겠죠. 결합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1공정에서는 동일한 재료를 가공해서 A하고 중간제품 B가 만들어지고 중간제품 B는 전량 2공정을 거쳐서 제품 C로 생산 판매됩니다. 제조원가는 재료원가, 전환원가로 구분이 되고 재료는 변동원가, 전환원가는 고정원가다. 그 얘기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공정, 2공정의 재료는 각 공정의 시작 시점에서 모두 투입됩니다. 회사는 실제 원가 계산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쓰고 있고 결합원가는 순실형 가능가치법으로 각 결합 제품에 배부하며 순실형 가능가치는 실제 판매가치, 실제 원가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다음은 2001년도의 생산 원가 자료입니다. 자, 1공정에서 생산에 착수한 물량이 1000개, 완성품 850개. 이 850개가 제품 A 150개, 중간 제품 B 700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기말 제공품은 100개인데 전환원가 완성도 50%였다. 단기에 투입한 재료원가 5만원, 전환원가 66,500원. 1공정의 종료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25개, 비정상공손 25개가 발생하였다. 정상공손원가 완성품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손품은 처분가치 없고 추가 비용 없이 폐기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공정 자료입니다. 2공정에서 제품 C 단기 완성품은 700개, 기말 제공품 없고 전공정원가 외에 재료원가 42,000원, 전환원가 56,000원이 발생했다. 2공정에서는 공손, 감손이 없더라. 3번 제품 A는 추가 가공 없이 단위당 320원에 판매되고 제품 C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300원입니다. 생산된 제품이 단기에 모두 판매되었고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회사가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물음 1에서 물음 3을 답해봐라. 그러면 어찌됐든 원가 계산을 끝내야 뭐 답을 하겠죠. 자, 자료를 보시면 A가 150개, 중간 제품 B가 700개. 자, 1공정에서 재료 5만원,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66,500원이 투입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공품 T 계정을 그려보면 기초는 없었고 단기에 1000개를 투입해서 완성이 850개, 기말이 100개. 근데 여기에 정상공손, 비정상공손이 25개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금액으로 표현하면 재료 원가 5만원 투입했고 가공원가 66,500원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완성된 850개가 A150, 중간제품 B700개로 산출되었으니까 A하고 중간제품한테 배부해야 되는 결합원가는 이 완성품의 원가만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제품 700개는 이 공정에서 작업을 하면 C700개로 만들어졌대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재료가 42,000원,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56,000원 이렇게 투입되었죠. 근데 이번 공정은 기초 제공품도 없고 기말 제공품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종합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전부 다 C의 원가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팔아먹어요? 320원, 300원. 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죠. 1공정이에요. 자, 1000개를 집어넣는데 완성이 850, 정상 25개, 비정상 25개, 기말 100개. 자, 1공정에서 재료원가하고 전환원가, 가공원가 100% 다 들어가서 완성. 재료는 시작할 때 100%, 그 다음에 요 공손을 공정의 마지막 시점에서 검사했죠. 그래서 가공원가가 다 투입된 상태에서 검사해서 불량품 된 거고, 기말 제공품 50%. 여기 사실 그림 그림이 어떻게 돼요? 자, 기초 물량이 완성된 게 없죠. 단기에 시작한 물량이 완성이 되고 미완성되어 있는데 850개, 100개, 50%까지. 자, 검사를 100% 시점에서 했어요. 그래서 공손 50개를 찾아냈는데 정상이 25개, 비정상 25개 이렇다는 얘기죠. 환산량을 구해보면 850, 850, 25, 25, 25, 25, 100개에 50개, 그러면 1000개, 950개. 그 다음에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에 투입되는 원가는 없고, 올해 1공정에서 투입한 재료 원가 5만원에 가공원가 66,500원. 그럼 환산량 1000개 950개로 나누면 한 개당 50원, 70원. 그럼 뭘 해야 돼요? 환산량에다가 곱해갖고 배부하면 되죠? 자, 102,000원, 3,000원, 3,000원, 기말이 8,500원. 그 다음에 정상공소원가, 정상품에다가 배부하는데 정상품은 합격해야 정상품이죠. 합격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누구예요? 완성품밖에 없다. 그 얘기는 기말 제공품은 아직 검사 시점까지 못 왔어요. 그 얘기는 기말 제공품은 아직 정상품이 아니니까 배부를 못하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 배부할 금액은 없고,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정상품에, 완성품에 배부되면 105,000원에 완성되고 제로.
이렇게 이제 원가 계산이 끝나죠. 자, 그럼 물음 1번에 결합원가 총액이 얼마냐? 여기서 결합원가는 배부해야 되는 결합원가예요. 이게 배부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 완성된 게 뭘로 완성되었다? A 150개하고 중간 제품 B 700개로 완성됐는데 얘들한테 배부해야 될 결합원가는 10만 5천 원이죠. 그 다음에 제품 A에 배부된 결합원가, 중간 제품 B에 배부된 결합원가. 자, 이제 결합원가를 배부를 하려면 순실현 가치의 비율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점에서 A의 순실현 가치, 분리점에서 이 중간 제품의 순실현 가치. 근데 A는 이 상태가 최종이죠. 최종 판매 가치 빼기 추가 완성원가 빼기 판매 비용인데 추가 완성원가하고 판매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150개 곱하기 320원 하면 48,000원. 중간 제품 B는 이 녀석의 순실현 가치는 이 700개가 최종 C 700개로 팔리죠. 최종 판매 가치 21만원 빼기 추가 완성원가 요거죠. 그러면 98,000원 21만원에서 98,000원 빼면 11만 2천원 이게 16만원이니까 비율로 보면 30% 70%예요. 자, 요 순실현 가치의 비율을 이용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합니다. 자, 배부해야 될 결합원가 얼마? 10만 5천 원. 그럼 10만 5천 원을 30% 70%씩 주면 315 735. 자, 거기에 개별적으로 A는 추가 가공 안 하지만 B는 추가 가공하면서 이 700개를 작업을 해서 이 공정에서 다 완성시키는데 원가가 98,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는 C에 들어간 원가니까 98,000원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최종 작업을 더하면 17만 1,500원 이렇게 최종 C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배부된 결합원가 31,500원, 중간 제품 B에 배부된 결합원가 73,500원이 답이죠. 자, 물음 2번. 2번 공정에서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해라. 2번 공정은 어떻게 돼요? 2번 공정에서 완성이 된 게 뭐예요? C가 700개 다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공정을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는 없어요. 자, 단기에 700개 넘어왔는데 이 700개가 다 완성이 되고 기말에 미완성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700개가 1번 공정에서 넘어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전공정 원가를 받아 갖고 오죠. 근데 이거를 순실현 가치로 배부 받으니까 얼마를 받느냐? 아까 여기 계산했죠? 여기 결합원가 73,500원을 받아오죠. 저 73,500원을 받아오는 게 이게 전공정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에서 추가로 이제 재료가 42,000원,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56,000원 이렇게 원가가 투입이 돼요. 근데 미완성된 게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완성된 거죠. 그 금액이 얼마? 17만 1,500원이고 미완성된 금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700개는 17만 1,500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다 보이잖아요. 이 금액으로 완성이 되었다. 요게 이제 물음 2번의 답이고, 물음 3번 단기 순이익 계산해라. 자, 그 자료에서 올해 만들어진 제품이 다 팔렸대요. 그럼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A 150개 300
20원에 팔리고 최종 B는 C로 만들어져서 300원에 팔리죠. 여기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얘들이 얼마에 만들어진 거예요? 31,500원에 만들어진 게 팔렸죠. C는 171,500원에 만들어진 게 팔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매출총이익이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판매관리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를 빼먹으면 안 돼? 비정상 공손 손실. 요거 뭘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하잖아요. 비정상 공손에 투입한 원가는 비정상 공손 손실 아니면 비정상 공손 차이 아니면 비정상 공손 원가로 비용 처리됩니다.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전부 원가로 다 팔았을 때 이익이에요. 52,000원. 요게 물음 3번의 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가 계산을 다 끝내면 물음 1, 2, 3번은 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죠. 자, 물음 4번 보세요. 회사가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에 뭐만 넣어요? 변하는 제조원가만 넣고 고정된 제조원가는 원가 계산에 안 넣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보면 1공정에서 이거 원가 계산에 넣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뭘로 처리하면 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러면 여기가 뭐만 가지고 계산한다? 변하는 제조원가. 재료밖에 없죠. 그럼 재료만 가지고 계산해라. 그럼 850개 곱하기 50원 하면 42,500원. 25개에 50원 하면 1,250원. 이것도 1,250원. 100개에 50원 하면 5,000원. 자,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된 원가는 원가 계산에 넣지 않아요. 문제에서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다 고정원가라고 하니까 원가 계산에 안 넣으면 돼. 그러면 요거 66,500원 뭘로 처리하면 돼요? 이거 비용 처리하겠지. 원가 계산에 넣지 말고 바로 비용. 그 다음에 1,250원 요거 정상품에 넣어야 되는데 기말은 정상품이 아니죠. 그러면 완성된 금액이 43,750원. 제로. 1,250원. 5,000원. 그러면 요거 비용 처리할 거죠? 그리고 이게 뭘로 완성되었다? A 150개, 중간 제품 B 700개로 완성됐으니 A하고 중간 제품에 배부해야 될 결합원가 얼마냐 하면 43,000 배부해야 되는 결합원가 43,750원. 그럼 이거 순실현 가치 비율로 배부하라며요. 배부하면 13,125원. 70% 하면 30,625. 자, 개별적으로 원가가 더 들어가. 2번 공정에서. 근데 이거 원가 계산에 넣지 말고 뭘로 처리해라? 고정원가 바로 비용 처리. 변하는 원가만 넣어요. 변동원가는 변하는 게 지금 재료원가밖에 없어요. 그럼 42,000원만 원가에 개별적으로 더 들어갔다. 그럼 C는 최종 72,625. 72,625원. 자, A는 추가 작업 안 하니까 13,125원으로 완성이 된 거다. 자, 매출원가 물어봤어요. 물음 4번에서 매출원가 얼마? 요게 다 팔리면
85,750원. 이게 매출원가죠. 문제에서 이게 A하고 최종 C로 만들어진 게 다 팔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소원가 얼마예요? 125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자, A 150개, C 700개가 320원, 300원에 팔리는데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를 빼죠. 근데 변동원가만 넣어서 계산했더니만 13,125원. 요게 변동 매출원가 72,625. 요게 변동 매출원가고 변동 판매 관리비는 없대요. 자, 거기서 고정원가 여기까지 하면 공헌이익이죠. 자, 고정원가 1공정에서 고정원가 얼마? 요거 66,500원. 이거 원가 계산에 넣지 말고 다 비용 처리하고 2분 공정에서도 고정원가 얼마예요? 요 가공원가 다 고정원가라며 56,000원. 이게 고정원가 뺀 거예요. 자, 근데 뭘 또 빼먹으면 안 되죠? 비정상 공손에 대한 1250원 요거 비용 처리하는 거 요거까지 넣어야 최종 이익이 나옵니다. 48,500원. 그래서 요게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자, 물음 5번. 회사는 전부원가 이익하고 변동원가 이익의 차이가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물음 3번의 이익과 물음 4번의 이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술해라. 이유를 적어라. 자, 그러면 말로 적기 힘들면 우선 이거라도 적어야죠. 변동원가 이익이 얼마? 48,500원. 자, 여기에 기말재고, 기초재고에 남겨진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조정하면 전부원가 이익이 나오죠. 근데 지금 올해는 설립 초라서 기초는 없었어요. 자, 제품은 다 팔았죠. 하지만 제공품이 있어요. 제공품이 1공정에 제공품이 몇 개 있어요? 1공정에 제공품이 100개가 있죠. 자, 하지만 얘는 눈에 보이는 수량, 물량이고 우리는 뭘로 바꿔서 본다? 환산량으로 바꿔서 봅니다. 자, 기말의 제공품이 50개 완성할 제공품이 원래는 눈에는 100개가 보이는데 요거 가공원가 아니에요. 가공원가는 50개 완성할 원가가 들어가 있고 이게 고정제조 간접원가 넣었으면 한 개당 70원씩 넣었겠죠. 자, 이렇게 더하고 빼면 전부원가 이익은 52,000원. 아까 우리가 물음 3인가? 물음 3에서 전부원가 이익이 이렇게 됐잖아요. 우선 요거를 답안지에다 적어주고 이제 말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원가도 고정제조원가도 원가 계산에 넣어서 원가를 계산하죠. 그리고 팔려야 매출원가에 포함해서 비용이 처리됩니다. 비용으로. 근데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에 넣지 않고 바로 비용 잡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원가에 넣어서 팔 때 비용 잡는데 자산으로 남겨진 게 요 100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기말 제공품으로. 그래서 저기에 들어간 고정 제조 간접원가만큼 이익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아주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합원가 계산에서 요 공손품이 있는 거는 이미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왔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 이미 나왔던 그 문제를 연습을 해 놓으면 요 정도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시죠. 자, 4번 문제는 자료를 처음에 저도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게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자료를 맨날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가 빨리 제대로 안 되면 문제 푸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자료를 빨리 예쁘게 정리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회사는 3가지 제품 ABC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직접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근데 그 밑에 가니까 추가 자료가 나와요. 첫 번째,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10원이고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는데 변동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12원이다. 3번 월간 총 고정원가 56만원. 4번 변동 판매 관리비는 각 제품 매출액의 10%다. 5번 제품의 ABC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근데 기계 시간당 각 제품의 생산량은 A가 100개, B가 20개, C가 15개고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총 기계 시간은 월 500시간입니다. 6번 ABC 월간 예상 수요량은 15,000개, 8,000개, 5,000개다. 자, 기계 시간이 5,000시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밑에 7번에 가면 당월에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 당월에 판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이 ABC가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수요량만큼. 근데 이때 기계를 몇 시간 써야 돼요? 자, A는 1시간으로 몇 개를 만들어요? 100개를 만들죠. 그럼 한 개당 0.01시간 걸리고 B는 1시간으로 2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개당 0.05시간 걸리고 C는 1시간에 15개를 만든대요. 0.067시간. 150시간. 400시간. 333.33시간. 그러면 883.33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수요량만큼 만들려면 883.33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기계 시간이 500시간밖에 없죠. 이 얘기는 기계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 부족한 기계 시간을 우리는 제약자원이라고 부르죠. 제약자원은 항상 복수 제품일 때 내요. 복수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부족한 자원을 이 제품에 썼을 때 창출해주는 공원이익. 제약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큰 제품부터 먼저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읽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약자원이 있네? 그러면 제약자원이 있는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자료를 정리한다? 제약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해서
생산, 판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을 우선순위가 높은 제품에다가 먼저 써야겠죠. 자, A는 100원에 팔아요. 직접 재료원가 15원. 자, 직접 노무원가가 25원인데 시간당 임률이 얼마다? 10원. 그러면 A는 2.5시간 일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이 시간의 배부율이 문제에서 줬죠. 배부율 얼마? 시간당 12원. 그럼 30원. 변동 판매 관리비는 매출액의 10%, 100원에 팔 때마다 10% 하면 10원. 20원. 자, B는 150원에 팔아요. 직접 재료 42. 직접 노무원가 15원. 근데 우리 회사는 시간당 임률이 10원이니까 B는 1.5시간 일하고 이 1.5시간에 시간당 12원씩 변동 제조간접원가 배부하죠. 18원. 150원 팔 때마다 10%씩 변동 판매 관리비 60원. C 200원에 팔고 직접 재료 54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30원인데 우리 회사는 시간당 10원의 임률이니까 3시간 일해서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3시간에 변동 제조간접원가 12원씩 배부하면 36원. 200원에 팔 때마다 10%, 20원씩 변동 판매 관리비 60원. 90, 140.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품 한 개당 공원이익이죠. 한 개당. 자, 요걸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이 부족하냐? 기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20원의 공원이익을 남기는 A를 하나 만들려면 몇 시간 기계 가동한다? 0.01시간. 그렇게 하면 부족한 자원인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 그러면 얼마예요? 2,000원 시간당. 자, B는 한 개를 만들려면 0.05시간의 기계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1,200원의 공원이익을 창출해 주는구나. 시간당. 자, 60원의 공원이익을 남기는 C를 하나 만들려면 기계 시간을 0.067시간씩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 1시간이 900원의 공원이익을 창출해 줍니다. 자, 여기서 부족한 시간을 썼을 때에 시간당 공원이익 창출되는 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이 C구나. 자, 그러면 A를 만드는데 A가 여기 있잖아요. 수요량 A 15,000개를 먼저 만들어라. 여기에 한 개당 0.01시간씩 기계를 가동하면 150시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800개를 팔 수 있어요. 그럼 8,000개 팔 수 있는데 0.05시간씩 기계를 가동하면 400시간. 그럼 550시간을 썼죠? 안 되는구나. B를 8,000개를 다 못 만들어내요. 지금 남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 중에 350시간 남아요. 그러면 한 개당 0.05시간을 썼을 때
350시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B 제품은 7,000개예요. 그럼 B는 원래 8,000개를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죠. 근데 기계 시간이 부족해서 7,000개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 얘기는 남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0.067시간씩 기계를 가동해야 되는 C는 한 개도 못 만들죠. 자, 보시면 물음 1번. 회사는 생산 판매와 관련된 회사의 생산 판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첫 번째, A, B, C 각각에 대해서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해라. 제품 단위당은 20원, 60원, 60원이다. 그 다음에 2번, 제품 A, B, C 각각에 대해 월간 최적 생산량,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생산량은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게 최적이죠. A는 15,000개, B는 7,000개, C는 생산 판매를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회사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한 후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제품 B 8,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 주문은 부분적으로 수락할 수 없고 전량 수락, 전량 거절해야 됩니다.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특별 주문에 따른 변동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고정 판매 관리비 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외의 기존 제품 단가, 원가 구조 바뀌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 주문을 수락했을 때 이로 인한 기회 원가. 그 다음에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 B의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장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특별 주문이 들어와요. B 몇 개? 8,000개. 근데 B는 한 개 만들려면 기계를 0.05시간을 가동해야 돼. 그 얘기는 몇 시간이 필요하다? 400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500시간을 A하고 기존에 A, B 만드는데 다 쓰고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400시간을 어디서 빼내야 됩니까? 후순위에서 기존 B에서 350시간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 얘기는 B 7,000개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포기한다? 이제 상위의 후순위는 얘밖에 없죠. 기존의 A에서 나머지 50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럼 50시간으로 A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데? 5,000개. 못 만들게 돼요. 그러면 자, 우선 다 풀어놓고 답만 적어주면 되죠. 자, 기존의 B, 기존의 A를 7,000개, 5,000개를 못 팔면 매출이 줄겠죠. 기존의 B 150원, 기존의 A 100원에 팔던 매출이 사라지죠. 105만원, 50만원. 그러면 기존 B하고
기존의 생산 판매가 주니까 생산 판매를 7,000개, 5,000개를 안 하면 B의 변동 원가가 얼마예요? 요게 B의 변동 원가죠. 90원. A 생산 판매를 안 하면 기존에 이렇게 변동 원가 생기던 게 안 생기겠죠? 80원. 63만원. 40만원. 자, 이거를 생산 판매를 줄이면 시간이 400시간이 확보가 돼. 요걸로 특별 주문 들어온 8,000개를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이거 그 두 번째 물음에서 얼마 받고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가 8,000 P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특별 주문 들어온 B 8,000개를 8,000개가 맞죠?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돼요? 변동원가가 늘어나죠. 자, 근데 특별 주문 들어온 B는 변동 판매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변동 제조 원가만 발생이 되겠죠. 75원, 50, 60, 75원. $60만원. 그리고 뭐 고정 판매 관리비가 4만원 추가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회사의 증분 이익인데 $8,000P 빼기 116만원. 자, 이게 0보다 커야 플러스 되는 이익이 생겨야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럼 P는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145원 이상 받아야 돼요. 145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물어봤죠?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포기한 이익. 뭐를 포기했어요? 기존의 AB를 포기했죠. 요게 기회비용이에요. 마이너스 52만원. 이게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의 의미가 뭐예요? 특별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포기한 이익. 얼마를 포기했다? 52만원을 포기해서 이익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회비용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적어줘도 돼요. 자, 근데 답안지에 이렇게 적어줘도 되죠. 자, B를 7,000개 포기, A를 5,000개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개당 공헌이익이 B는 60, A는 20이죠. 42만원, 10만원. 그래서 합치면 얼마? 52만원. 이게 뭐냐면 포기한 공헌이익이죠. 자, 원래 기회비용은 포기한 이익인데 고정원가가 기존의 고정원가가 변함이 없다면 기존의 얘들은 고정원가가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익의 변동액은 공헌이익의 변동액이죠. 이익의 포기액은 공헌이익 포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면
B가 350시간 포기했고 A는 50시간 포기했어요. B는 1시간에 1200원의 공헌이익을 창출하죠. A에서 포기한 시간은 시간당 2000원의 공헌이익을 창출해 주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42만원, 10만원. 이렇게 해도 기회비용 52만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증분수익, 증분비용이 적어도 52만원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여기 물음 2번이고, 자, 물음 3번. 자, 기본 자료와 같은 상황에서 제품 A에 대한 월간 수요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제품 A의 월간 수요량이 5,000개. 자, 5,000개 팔리는 건 불황이래. 근데 아니면 15,000개 팔리면 호황이랍니다. 5,000개, 15,000개이고 그 가능성을 40%, 60%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자료 자체가 뭐예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는 제품 A를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반자동화 생산 방식, 수작업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A에 대한 생산 방식과 월간 수요에 따른 기업 전체 이익은 다음과 같다. 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성과표를 주고 있어요. 자, 불확실한데 5,000개면 불황이래. 자, A에 대한 상황이에요. 15,000개가 팔리면 호황이래요. 근데 불황일 확률 40%, 호황일 확률 60%.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대안이 뭐예요? A를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자동 생산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작업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우리 회사의 이익이 65,000원, 16만원, 9만원에 10만원. 그 다음에 75,000원, 8만원. 자, 이렇게 성과표를 줬습니다. 자, 회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외부 마케팅 전문 컨설팅사에게 의뢰해서 제품 A의 수요량이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는 마케팅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불황 또는 호황이라는 예측 자료를 제공한대요. 첫 번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A의 생산 방식 중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생산 방식은 뭐냐?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서술해라. 자, 여기서 수동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돼요. 왜냐? 자, 얘는 불황일 때 반자동하고 비교했을 땐 반자동보다 어때요? 이익이 낮고, 그 다음에 호황일 때도 자동보다 떨어져. 그래서 수동은 불황일 때도 제일 좋은 게 아니고 불황일 때도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동과 반자동은 불황일 때는 반자동이 좋고 호황일 때는 자동이 좋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경우가 있는데 수동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과 반자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외부의 전문 컨설팅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완전 정보라면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해라. 그럼 우리는 여기 옆에 뭘 구해요? 기대되는 이익. 요거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자, 자동 생산 방식을 하면 65,000원, 16만원 이익 날 건데 그 가능성이 4대 6이니까 4대 6으로 가중평균하면 122,200,000원. 반자동 생산 방식은 9만원, 10만원이에요. 요거를 4대 6으로 가중평균하면 96,000원. 그러면 요게 자동화된 생산 방식으로 제품 A를 만드는 게 왠지 이익이 더 많이 남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자, 그리고 물어본 건 뭐예요?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죠.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완전 정보 하의 기대 가치에서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를 빼는 거죠. 근데 기존 정보 하의 기대 가치는 이미 구해놨어요. 122,200,000원. 기존에 회사가 생각한 정보 4대 6의 느낌으로는 122,200,000원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게 기존 정보 하에서 기대하는 금액인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면 원래는 베이지안 정리를 써야 되는데 편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걸 가지고 가중평균하면 되죠. 그러면 9만원 곱하기 40%, 16만원 곱하기 60%, 그러면 132,000원. 만원만큼 어떻게 된다? 기존에 회사가 다른 정보 없이 혼자 기대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면 기대되는 이익이 많은 늘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EVPI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이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0원이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물음이었고, 자, 넘어가면 세 번째. 과거 자료에 의하면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 불황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불황일 가능성이 80%, 예측과는 달리 호황이 올 가능성이 20%다. 이 얘기는 불황을 맞추는 확률이 80%고 불황을 못 맞출 확률이 20%다. 그 얘기죠. 또한 과거 자료에 의하면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 호황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호황일 확률은 80%, 예측과 달리 불황일 확률은 20%다. 이 얘기는 호황을 맞출 확률도 80%고 호황이라고 얘기하고 틀릴 확률도 20%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조건부 확률. 자, 회사가 외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불황 예측 자료를 받은 경우 제품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반자동 생산 방식이고 이때 기대되던 이익이 92,727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다음 물음 1을 답해봐라.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베이지안 정리를 써서 자, 컨설팅 회사가 주는 정보가 100% 맞는 정보가 아니에요. 불황을 80% 맞추고 호황을 80% 맞추는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불완전한 정보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는 금액에서 기존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는 금액을 빼야 되겠죠? 그래야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 베이지안 정리를 써야 되는데 자, 정보를 줘요. 저는 보통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보를 R이라고 줬어요. R1
불황이라는 정보 R2 호황이라는 정보를 줄 수 있고, 경영자는 기존에 불황에 대한 느낌이 40%고 호황에 대한 느낌이 60%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적어라? 문제에서 주죠. 불황을 맞출 확률이 80%고 호황이라고 해서 틀릴 확률이 20%. 호황을 맞출 확률이 80%고 호황이라는 정보를 줬는데 불황이 되어서 틀릴 확률이 20%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다가 결합 확률을 적죠. 곱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그 결합된 확률을 합치죠. 그럼 요거를 이 정보를 받을 확률이에요. 합치면 44%, 56%.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회사가 생각하는 40%, 60%의 느낌과 80%, 20% 이렇게 맞추고 틀리는 컨설팅 회사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 확률이 결합이 돼서 44%가 뭐냐? 왠지 44%는 컨설팅 회사가 불황이라는 정보를 줄 것 같고 56%는 호황이라는 정보를 줄 것 같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듣고 나면 사후 그 컨설팅 회사의 정보를 듣고 난 뒤에 확률이 달라져요. 불황에 대한 느낌과 호황에 대한 느낌이 바뀌더라. 어떻게 바뀌냐? 요 32%, 12% 요거 더한 거잖아요. 그 비율만큼 바뀌죠. 자, 경영자는 회사는 기존에 4대 6의 비율로 불황과 호황을 느꼈어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를 맞추는 컨설팅 회사의 정보를 듣고 나면 경영자의 그 불황과 호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불황이라는 정보를 들으면 경영자의 느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게 40%, 4대 6의 느낌에서 여기 한 80%까지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불황의 느낌이. 그럼 얘가 한 20% 정도로 줄어들고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불황이라는 정보를 받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44%는 불황이라는 정보를 들을 것 같죠. 그러면 경영자의 느낌이 4대 6에서 바뀐다. (40%가) 아니라 한 80% 가까이 올라가고 요거는 20% 가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바뀌었으니까 기대되는 이익이 달라져요. 다시 65,000원, 16만원을 32대 12의 비율로 가중평균을 해보면 90909로 나오고 여기가 92727로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컨설팅 회사가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한 불황이라는 정보를 주게 되면 경영자가 기대하는 이익이 달라지죠. 그러면 9만원보다는 92,700원 정도가 더 높으니까 요거를 선택하죠. 이거를 문제에서 줬잖아요. 불황이라는 예측 자료를 받게 되면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요거예요. 반자동 생산 방식을 하는 거고 이때 기대되는 이익이 92,727원이다. 이거를 준 거예요. 근데
경영자가 컨설팅 회사한테서 호황이라는 정보를 받을 확률은 56%입니다. 그럼 이 정보를 듣고 난 뒤에 경영자의 느낌이 호황이라는 얘기를 들을 확률이 56%인데 호황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경영자가 호황의 느낌이 확 올라가요. 이게 한 80% 조금 안 되죠. 원래는 60%의 느낌이었는데 이게 80% 조금 안 되게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10몇 프로로 떨어지죠. 원래는 40%였는데 불황의 확률이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회사가 호황이라는 정보를 받을 확률은 56%인데 이 정보를 듣고 나면 확률이 바뀐다. 8대 48. 이 느낌이 또 아니에요. 그러면 가중치가 바뀌었으니까 기대되는 이익이 또 바뀌죠. 다시 곱하는 거예요. 146, 429. 그 다음에 98571. 그러면 이익이 이게 더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호황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면 자동화된 생산 방식을 택하게 되고 그때 기대되는 이익은 146,429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회사가 컨설팅 회사로부터 호황이라는 예측 자료를 받은 경우, 이 얘기는 호황이라는 정보를 받으면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뭐다? 자동 생산 방식이고 이때 기대되는 이익은 146,429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외부 컨설팅 사로부터 이 정보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해봐라. 자,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기대되는 금액에서 기존 정보 하에서 기대되는 금액을 빼서 계산하죠. 이거를 EVSI,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근데 기존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40%, 60% 생각할 때는 요거 122,000원 선택하잖아요. 122,000원. 자, 이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하면 이게 다 무슨 정보예요? 확실한 정보가 아니죠. 불완전한 정보예요. 불황이라는 정보를 받게 되면 요 금액을 선택하고 호황이라는 정보를 받으면 요 금액을 선택하고 근데 불황 또는 호황이라는 정보를 받을 확률이 44%, 56%입니다. 그러면 이 기대되는 금액을 44대 56으로 또다시 가중평균하죠. 92,727원을 선택할 확률이 44%고 146,429원을 선택할 확률은 56%다. 그러면 122,800원. 그러면 기존보다는 800원만큼 기대되는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것만큼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800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요 틀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습을 해놓으라 그랬죠. 꼭 연습을 해놔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안 나올 수가 없다. 언젠간 나오니까.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이제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나온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연습해놔도 이게 한 3달, 4달만 지나면 이틀이 이제 익숙해져서 잘 안 까먹어요. 근데 연습을 안 하죠. 해놓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지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제약자원 있는 거는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연습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실제 시험 보고 온 수험생들도
시간 내에 빨리 풀어도 돼요. 그래서 남는 시간 가지고 재무회계 쪽에 시간을 더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무사 2차 문제 다 중요하다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이미 그런 중요한 곳에서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만 잘 연습만 해도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원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